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에인절스 구단주 아트 모레노는 적어도 올해 한 가지 목표는 이뤘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치세는 절대로 내지 않겠다는 원칙을 올해도 지킨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레노의 행보는 현기증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레노는 2003년 4월 첫 우승의 기쁨이 가시지 않은 에인절스를 디즈니로부터 1억 8,400만 달러에 구입합니다. 모레노는 2022 시즌이 끝나고 에인절스를 매각한다고 발표합니다. 그 사이 구단 가치는 22억 달러로 올랐고 모레노는 25억 달러가 넘는 제안을 여러 개 받습니다. 코엔이 매치에게 쓴 24억 7,5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제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레노는 매각 결정을 갑자기 철회합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모레노가 다 계획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마감 시한 때 에인절스는 무리한 영입을 합니다. 그 결과 1위와 2위 유망주를 잃었고 연봉은 사치세 기준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효과가 전혀 없자 무더기 논텐더로 연봉을 줄이고 심지어 스태시에게 주기로 한 연봉까지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찌질함을 무릅쓴 에인절스는 그 덕분에 3만 달러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사치세 납부를 피했습니다. 저는 오타니가 떠나는 순간 팀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모레노가 매각 의사를 철회한 건 오타니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에인절스는 오타니의 디퍼 제안을 거부한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오타니는 다저스에 가고 싶었던 것 못지않게 에인절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레노가 사치세를 내지 않은 걸 승리로 여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메이저리그는 역대 가장 많은 팀이 역대 가장 많은 사치세를 납부했습니다. 8팀이 부과 대상이 돼 종전 6팀 기록을 경신한 메이저리그는 납부액 2억 980만 달러가 종전 기록인 2022년 7,850만 달러의 2.7배에 달합니다. 이는 매츠, 아니 코엔 덕분이었습니다. 매츠 구단주가 되고 나서 슈어저와 벌랜더를 모두 가지는 플렉스를 해본 코엔은 그 대가를 혹독히 치렀습니다. 3억 7,470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하고 1억 100만 달러의 사치세를 납부함으로써 우리 돈으로 6,200억에 해당되는 4억 7,570만 달러를 썼습니다. 문제는 매츠가 그러고도 디비전 4위를 했다는 겁니다. 매츠가 낸 1억 100만 달러는 다저스가 2015년에 낸 4,360만 달러를 넘어서는 단일 시즌 납부액 1위가 됐습니다. 그나마 마감 시한 때 슈어저와 벌랜더를 내보낸 덕분에 840만 달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다저스 마크 월터 구단주는 돈을 써도 좋다고 했더니 대책 없이 많이 쓴 콜레티를 자르고 프리드먼을 데려옵니다. 프리드먼은 페이롤 줄이기를 완벽하게 합니다. 2015년 다저스에 이어 사치세 납부 3위 기록을 세운 팀은 샌디에고였습니다. 샌디에고는 3,970만 달러를 납부함으로써 양키스의 최고 기록인 2005년 3,450만 달러를 경신했습니다. 원탑 매치를 필두로 샌디에고와 양키스, 다저스, 필리스, 토론토, 애틀란타, 텍사스까지가 올해 사치세를 납부한 구단들입니다. 야구팀의 보드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우승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스포츠 1위가 바로 야구라는 겁니다. 정규 시즌 승률 1위부터 5위 팀들은 애틀란타가 페이롤 7위, 볼티모어가 29위, 다저스가 4위, 템파베이가 25위, 미러키가 20위였으며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애리조나는 19위였습니다. 반면 페이롤 1, 2, 3위인 매츠, 양키스, 샌디에고는 모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 동안 월드시리즈 우승팀의 페이롤 순위는 평균 9.4위로 그 기간 연봉 1위가 우승한 사례는 2018년 보스턴이 유일합니다. 최근 메이저리그는 버드 셀릭 시대부터 강조되고 있는 경쟁적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프 파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메이저리그는 월드시리즈 진출팀이 14팀에 달하고 9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일하게 2번 우승한 팀은 2013년과 2018년에 우승한 보스턴입니다. 한때 메이저리그는 양키스가 특정 10년 동안
9번 월드시리즈에 올라 7번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반면 지난 10년 동안 NBA는 파이널에 오른 팀이 30팀 중 10팀이고 5팀이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NFL은 특급 쿼터백 한 명의 존재감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NBA는 최고의 선수 3명만 모으면 꼴찌팀이 우승 후보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가 원래 좋은 전력에다 오타니, 야마모토, 글래스나우를 추가했다고 해서 내년 월드시리즈 우승이 확정적이라고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메이저리그는 돈을 써도 우승할 수 없는데 부자 팀들이 바보같이 계속해서 돈을 쓰는 이해할 수 없는 리그입니다. 새로운 CBA를 앞두고 극한의 대립이 있었던 메이저리그는 돈이 잘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팀은 극히 일부이고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페이롤 상위 5팀과 하위 5팀의 연봉 차이는 2.8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6배입니다. 그 사이 메이저리그에 일어난 일은 스티브 코엔의 등장, 오타니의 슈퍼스타 등극, 고인이 된 분에겐 죄송하지만 피터 사이들러의 광기였습니다. 2020년 이후에 나온 2억 8천만 달러 이상 계약은 12개입니다. 다저스가 3개, 샌디에고가 3개, 양키스가 2개, 매츠가 하나로 4팀이 12개 중 10개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2개는 보스턴의 데버스 계약과 필리스의 트레이 터너 계약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의 지출은 매츠, 샌디에고, 다저스, 양키스 4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0억 달러 개인 재산이 115억 달러인 에드워드 로저스 3세, 66억 달러인 존 말론, 46억 달러인 로렌스 돌란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인 코엔은 처음 매치를 살 때부터 2개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치의 브랜드 가치를 양키스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시티필드 주변 놀고 있는 땅에 카지노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2가지 중 하나라도 이룰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돈질을 해보고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코엔은 긴 호흡을 통해 매치를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엔이 리그에 나타나자마자 헬리콥터 머니를 뿌린 건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이 30억 달러로 에인절스 모레노와 필라델피아 존 미들턴보다 적은 피터 사이들러가 거대 시장이 아닌 샌디에고에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피터 오말리의 외조카인 사이들러는 샌디에고 유일의 프랜차이즈라는 점과 다저스의 라이벌이 되는 순간 구단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저도 방향성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들러는 너무 서둘렀고 프렐러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으며 중계권 문제가 터진 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승부수였다면 케이블 가입자 수 급락의 흐름 정도는 예측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저스는 오탄이라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한 기회를 제대로 써먹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다저스가 처음으로 해외 선수 시장이 아닌 해외 판매 시장에 승부를 걸어보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스포츠 시장과 야구 시장은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야구 시장은 오탄이라는 블랙홀이 나타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저스의 이러한 판단은 샌디에고와는 다르게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츠, 샌디에고, 다저스는 지출을 크게 늘릴 이유가 있었거나 지금도 있으며 돈이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돈을 쓰기로 결심한 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키스의 지출은 비전이 있는 지출인지 등 떠밀려 쓰는 지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미 프로스포츠 구단들에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를 알려준 보스는 MSG에게 처음으로 단독 중계권을 팔았고 MSG가 뻣뻣하게 굴자 예스 네트워크를 직접 만듭니다. 반면 보스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자 예스의 지분을 모두 팔았습니다. 양키스의 최근 지출은 양키스라는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쓰는 팀은 전에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까지 특정 몇 팀만 쓰는 경우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런 흐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